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공신노트 과학탐구 영역에서의 활용법을 촬영하게 된 고려대학교 생체이공학과 차정준 공신입니다. 촬영 협조로 임채연 공신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자, 여러분 공신노트 다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공신노트를 어떻게 하면 과학탐구 영역을 공부하는데 잘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고 계실 거라 믿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과학탐구 영역에서의 활용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의 수능 과학탐구 영역 성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2012학년도 수능 화학원 만점 100분이 99, 생물 원 영역 만점 100분이 100이었나 99였나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이렇게 과학탐구 영역에서 높은 성적을 낼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개념을 노트에 확실히 정리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노트를 필기를 했는지 그것을 중점적인 예시로 활용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우선 과학탐구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1, 4학년도 바뀐 수능에서는 전체 선택할 수 있는 과학탐구 영역의 숫자가 3개에서 2개로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3가지 과목을 모두 보고 그 중에서 잘 본 것 2개만을 대입에 반영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 선별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2과목 모두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각 과목 하나의 비중이 예년보다도 훨씬 커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자연계 학생의 경우에는 수리 영역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이 과학탐구 영역이라고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막말로 과학탐구 영역을 잘 본다면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에서 약간 미스가 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게 바로 과학탐구 영역인데요. 이 과학탐구 영역을 그러니 허술하게 준비할 수 없겠죠.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고득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제대로 된 노트 필기 방식이 들어가기 전에 과학탐구 영역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과학탐구 영역은 쉽다.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 범위를 공부하면은 누구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점수 올리기도 가장 쉽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에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은 아니에요. 과학탐구 영역은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학탐구의 개념은 단순히 이 하나를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과학탐구의 A라는 개념, B라는 개념, C라는 개념은 각각이 개념이 완성이 되기까지의 엄청 많은 원리와 과정, 메커니즘, 그리고 각 개념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전부 명확히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탐구 영역에서의 문제는 보통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것이 모두 고르라는 합답형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개념들 중 어느 하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문제 한 문제를 여지없이 틀려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기역, 니은을 알면 디귿을 모르죠.
기억을 알면 니은 디귿이 헷갈리고 기억 디귿을 알면 또 니은이 헷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동그라미 두 개를 해놓고 나머지 하나가 뭔지 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를 틀리면 백분이 엄청 떨어지고 표준 점수도 엄청 떨어지고 그만큼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럼 언제나 과학 탐구의 골조이자 기반은 개념의 철저하고 완벽한 이해라는 점을 상기하고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노트 필기를 하시고 이 공식 노트를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게 공식 노트의 그 속지인데요. 이 속지를 보시면 이 왼쪽 위 부분에 큰 주제를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고 그 아래쪽에 여러 개의 줄로 나누어져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곳에 이 노트에 크게 4가지를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물론 개념이죠. 그런데 저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목식으로 개념을 나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1의 소화단원에서 영양소들을 설명하는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영양소가 무엇이 있나?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끝! 이러고 그냥 노트 필기가 끝나버리는 학생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게 있다 라는 그런 항목 수준에서의 지식만이 머릿속에 남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메커니즘, 유기적인 개념 간의 연결관계 그리고 상관관계 이 관련성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항목만을 머릿속에 남기려고 공부를 하고 노트 필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화에서 영양소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래 그럼 탄수화물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어 가고 어떤 식으로 합성이 될 수 있으며 어디에서 어떤 효소가 어떻게 작용이 되어서 분해가 되는지 산물은 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지 하는 그런 총체적인 순서와 명확한 인과관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줄글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개념을 줄글로 풀어서 설명해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직접 손으로 써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학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자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과학탐구 영역은 개념이 전부라고 했죠. 그런데 그 개념을 나타내는 일종의 가시적인 지표가 자료입니다. 자료는 크게 그림 자료, 그래프 자료, 표 자료 이런 식으로 크게 3가지로 분해할 수 있는데요. 과학탐구 영역 당장 기출문제만 살펴보시면은 자료가 나오지 않는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어떤 그래프나 그림, 표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는 점을 하나 알게 되는데 이 그림이나 그래프, 표 같은 자료들이 어떨 때 처음 보기에는 굉장히 생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하나의 나오는 형태, 전형적인 형태만을 유지하고 있고 그 형태에서 약간씩의 변형이 된 상태로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본적인 그런 전형적인 형태의 자료들을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째는 용어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용어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자신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용어나 아니면 특별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용어가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사전에 나와 있는 말글 풀이하는 방식으로라도 노트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전기음성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전기음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막연한 개념은 있지만 이게 뭐 좀 이렇게 전자를 뭐 어떻게 끌어당기는 건가? 하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이 개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런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하나의 그 완성된 형태의 문장으로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용어 정리예요. 이 노트의 용어 정리까지 깔끔하게 하시는 것을 또 세 번째로 잡고, 마지막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컴팩트하고 깔끔한 총체적 정리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항목별 정리를 조금 부정적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 개념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항목 수준에서 개념을 받아들일까봐 그것에 대해 염려를 포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이지, 한번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된 이후부터는 이 개념을 깔끔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중단원 하나 정도가 끝난 이후에는 그 중단원에서 배웠던 개념을 마치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이 개념이 있으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원리가 무엇인지 등등을 깔끔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제가 예시로 들은 필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편집해 주시고. 자,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왼쪽 상단을 보실게요. 대단원 물, 그리고 중단원 물의 구조와 성질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제가 공부했을 때 화학 1의 1단원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건데요. 뭐 사실 예시로 들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빈칸 보실게요. 수소결합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주제가 쓰여져 있고, 그 아래에 수소결합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 줄글로 풀어쓴 것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수소결합이 무엇인지 글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비주얼적인 그림 자료를 나타내 준 것이고요. 그 아래에,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그림 자료와 그래프 자료를 제가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물 단원에서 나타났던 전형적인 그림과 그래프 자료를 제가 그대로 옮겨서 쓴 것인데요. 이 그림과 그래프 자료들을 그대로 정리를 하고, 그 옆에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해석 방식과 순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노트 아랫부분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전기 음성도라는 용어를 아랫부분에 사전식으로 하나의 완결된 문장 형태로 정리를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 오른쪽 아랫부분에 아까 제가 말했던 컴팩트한 정리를 써놨는데요. 물의 구조와 성질, 특성과 원인에 대해서 물이 극성을 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 왜 극성을 띠는지, 그리고 물의 극성에 대해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물은 수소결합을 한다라는 이 사실에 의해서 왜 수소결합을 하는지, 그리고 수소결합에 의해서 나타내는 현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이 중단원의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컴팩트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가 썼던 방식을 예시로 활용한 노트 필기 방법을 보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편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주저 말고 활용하시란 거예요. 제가 노트 필기한 방식은 단지 저의 방식일 뿐이에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저의 방식이 제가 편했고 제가 잘 사용했던 방식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저 이 공식 노트라는 하나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제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린 것 뿐이니 여기서 취할 점만 취하시고 버릴 점은 버리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효과적인 노트 학습법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과학탐구 영역의 본질입니다. 개념을 완벽하고 철저하고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탐구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신 차정준이었고요. 여러분, 과학탐구 비롯한 다른 영역 공부 모두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